해고 근로자들이 점거 중인 쌍용차 평택 공장에서 오늘 다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사측이 용역 직원을 동원해 가족들의 출입을 막고 생필품 반입을 차단하자 파업 근로자들도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박민아 기자입니다. 공장을 점거한 쌍용차 해고 근로자들이 경비 용역 직원을 향해 오수를 뿌립니다. 분뇨가 든 비닐봉투를 던지기도 합니다. 사측이 동원한 용역 직원들이 공장에 들어가려는 해고 근로자들을 저지하자 공장 안 근로자들이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용역 직원과 경찰이 오물을 뒤집어쓰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공장 안에 있던 해고 근로자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몰려나와 밖에 있던 조합원들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사측은 회생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차례나 공권력 투입을 요청했는데도 경찰이 응하지 않아 오늘부터 용역을 동원해 외부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생필품 반입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측 직원 2천여 명은 오전 8시 반부터 평택 공장으로 출근해 파업 중단을 호소했습니다. 부사령 물러가라! 노조는 노노 갈등을 부추기는 비열한 행위라며 노정교섭과 공적자금 투입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끼리 싸움을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걸 통해서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건지. 대화 분위기는 사라지고 노사 양측의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있어 정부의 개입이 없는 한 쌍용차 사태 해결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SBS 박민아입니다. 쌍용자동차 사측은 우선 정리해고된 976명 가운데 450명에게 희망퇴직의 기회를 다시 부여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분사와 영업직 전환을 통해 32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2012년까지 200명 범위 내에서 무급 휴직과 우선 재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사, 협력업체, 대리점 직원 및 가족들의 고용과 생계를 위해 회사가 고려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 다음과 같이 노동조합에 공식적으로 제안하며. 하지만 노조는 즉각 거부했습니다. 당장 이따의 협박과 방치도 없는 제시어를 처리하라. 공장을 돌려야 한다며 비해고 임직원들이 공장에 진입하긴 했지만 사태 해결은 쉽지 않습니다. 노조 측이 점거하고 있는 도장 라인은 인화 물질이 잔뜩 보관돼 있어 강제 해산도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생산시설 재가동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 달 판매량이 평상시의 1%에 불과한 90대에 그치는 등 사실상 경영 마비 상태입니다. 이렇게 사태가 악화되면 법원이 쌍용자동차를 지금 청산하는 게 낫다고 보고 회생 절차를 중단시킬 수도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영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용차 평택공장 노사대치가 일단은 풀렸습니다. 네, 쌍용차 사측 임직원들이 어젯밤 전격 철수했고 공장은 다시 노조원들의 점거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현장 중계차 연결하겠습니다. 임상범 기자. 네,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 이게 해결된 건 아니고 다만 그 공이 정부나 공권력 쪽으로 넘어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사측의 임직원들과 용역 직원들이 빠져나간 이곳 평택 공장은 겉으로는 평온한 모습을 되찾은 모습입니다. 컨테이너 박스와 인해 장막으로 막혀 있었던 공장 정문도 지금은 일부 노조원들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쌍용차 공동 법정관리인들은 어젯밤 10시 기자회견을 갖고 공장 진입 이틀 만에 철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원들과의 대치 과정에서 6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데다 민주노총 등 외부 세력이 노조 측에 합류하면서 자신들만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켜낼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무자비한 폭력에 저희 직원이 추가적인 희생만을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렇게 눈물을 머금고 공장을 떠나고자 합니다. 사측은 특히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폭력 사태가 악화됐다면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자신들이 제시한 정리해고 최종 협상안을 토대로 노조가 구체적인 논의를 원한다면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측 임직원 4천여 명은 기자회견 직후 공장을 빠져나갔고 공장 밖에서 대기하던 경찰 병력도 모두 철수했습니다. 노조 측은 사측의 철수에 대해 사필 규정이라고 평가하면서 정리해고의 철회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노조 측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일정과 사측과의 협상 재개 여부 등에 대해 밝힐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SBS 임상범입니다. 평택공장에 기다리던 식사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묽은 된장국에 단출한 상차림이지만 잠시나마 긴장을 풀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집 떠난 지 벌써 50일. 식당 한켠 간이 숙소에 지친 몸을 잠시 누워보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경찰 헬기가 공장 상공에 떴다는 소식에 황급히 장비를 갖추고 각자 맡은 위치로 뛰쳐나갑니다. 어느덧 50일이 됐는데 50일 동안 도대체 아무것도 된 게 없는 게 정말 답답하고 50일까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올라온 사람이나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장을 내주고 물러난 사측 직원들은 빈 사무실과 PC방을 전전하며 더부살이 중입니다. 회사를 되살릴 생명줄인 신차 개발에 한시가 바쁜 연구원들은 열악한 작업 환경 때문에 속이 바짝바짝합니다. 원래는 크레이까지 가서 완성된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워낙 파업이 길다 보니까 스티로폼으로 깎고 미련을 접고 떠나는 동료가 하나 둘 늘면서 남은 이들도 어깨가 자꾸 아래로 처집니다. 샤시 모듈을 생산해 전량 쌍용차에 납품해온 이 부품업체는 자금 압박을 견디다 못해 지난 3일부터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재고품엔 뽀얀 먼지가 덮였고 분주히 부품을 실어 나르던 트럭들은 멈춰선 지 오래입니다. 6월을 기점으로 해서 어려움이 이제 한계를 지나고 지금은 이 어렵다는 표현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한때 힘을 합쳐 SUV 왕국 쌍용차를 일구었던 이들이지만 이제는 서로 너무 멀어졌고 또 너무 지쳤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신바람 나게 자동차를 만들 수 없을까? 이 소박한 바람조차 이루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쌍용차 사람들은 점거 파업 50일째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SBS 임상범입니다. 해고된 노조원들이 60일째 점거 농성 중인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조금 전에 법원 집행관들이 경찰의 호의 속에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노조가 이를 거부한 채 저항하고 있어서 충돌이 예상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김형주 기자. 네, 쌍용차 평택공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2시간쯤 전인 오전 10시쯤 법원 집행관들의 강제 집행 절차가 시작됐는데요. 법원 집행관과 채권단 관계자들은 공장 안에 들어가 노조 측에 퇴거 명령 최고장을 전달하려 했지만 노조 측이 새총을 쏘며 저항해 결국 조금 전인 11시 반쯤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회사 측 임직원 2천여 명도 노조원들이 점거 중인 도장 공장을 제외한 본관과 연구소 등에 출근하겠다며 공장 안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노조의 새총 공격을 우산과 아크릴판으로 막으며 공장 내부 시설 정비와 정돈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법원의 강제 집행을 지원하고 노조원과 사측 직원들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 병력 1000여 명을 도장 공장 100여 미터 앞까지 접근시켜 놓았는데요. 노조원들이 간간히 화염병을 던지고 새총으로 철제 볼트를 쏘며 저항하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법원 집행관의 퇴거 명령이 사실상 거부당했다고 판단하고 노조원들이 점거 중인 도장 공장에 대한 진압 작전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고가사다리차와 화학 소방차 등도 주변에 배치해 놓았습니다. 이에 앞서 조현옥 경기지방경찰청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 투입 이전에 공장을 빠져나오는 노조원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겠지만 끝까지 남아있다 검거되는 경우에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SBS 김영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쌍용차 사태의 마지막 돌파구로 기대를 모았던 노사 간의 협상이 끝내 결렬됐습니다. 네, 정리해고 규모에 대한 입장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먼저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측은 정리해고 대상자 974명 가운데 40%의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최종안을 제시했습니다. 당초 100명으로 제시했던 무급휴직 규모를 290명으로 늘리고 100명은 영업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전원 무급휴직 요구를 굽히지 않았고 이마저 8개월 뒤엔 유급 순환휴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파업에 관한 민영사상 고소 고발도 취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측은 결국 더 이상의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결론짓고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노사 간 대화를 더 이상 진전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불가피하게 모든 협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일방적인 항복을 강요했다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노동자본 6월 8일 해고 확정해서 하나도 달려지지 않는 것을 얻으려 70일 넘게 파업을 전개한 것이 아니다. 노조 측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최종안을 수정 제시하라고 사측에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사측은 대신 협력업체 채권단의 조기 파산 신청을 유예시키기 위해 임직원 4,600명이 직접 도장 공장을 탈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사 대화가 결렬되면서 강제 해산을 위한 물리적 충돌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김도균입니다. 노사 협상이 결렬된 쌍용차 평택 공장에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도장 공장을 직접 되찾겠다고 나섰고 경찰은 만일의 사태 대비해서 경력 배치를 늘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정호선 기자. 네, 쌍용차 평택 공장입니다. 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사측 직원들이 노조원이 점거 중인 도장 공장에 직접 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이곳 쌍용차 평택 공장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아직은 물리적인 충돌은 없지만 경찰도 인원을 증강 배치하는 등 노사 충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평소 30개 중대였던 공장 안 배치 인력을 34개 중대로 늘렸습니다. 또 노사 대화가 진행된 지난 사흘 동안 최루액 사용을 중단했던 경찰은 오늘 다시 최루액 사용을 재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측 직원들이 도장 공장 진입을 시도할 경우 병력을 투입해 충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 직원들은 점거 농성이 계속될 경우 회사가 청산될 수밖에 없다면서 경찰이 나서지 않으면 직원들이 직접 일터를 되찾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낮부터 전력 공급이 중단된 도장 공장에는 노조원들이 일부 비상 발전기를 가동하고는 있지만 에어컨이나 전기 제품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협상 결렬 이후 노조원 100여 명이 이탈해 현재 580여 명가량의 노조원들이 공장에 남아있는 것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쌍용차 평택 공장에서 SBS 정호선입니다. 어제 노사 간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농성장인 도장 공장을 떠나는 노조원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들 노조원들은 지금 공장 안에는 500명 정도가 남아있는데 상당수가 극도로 지쳐있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정호선 기자입니다. 쌍용차 노조원들의 공장 점거 사태가 74일째를 맞은 오늘 아침, 노조원 12명이 농성장인 도장 공장을 떠났습니다. 협상이 공식 결렬된 어제부터 만 하루 사이 모두 98명이 공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도장 공장을 빠져나온 노조원들은 몸과 마음이 힘든 건 차치하고 기대를 걸었던 노사 협상이 결렬된 데 대한 실망감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가스와 수도 공급이 중단된 데 이어 전기마저 끊기고 의료진 진입이 막히면서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눈을 맞아가지고 화상 입고 피부 벗겨지고 의사의 처방을 못 받으니까. 노조원들은 구조가 복잡한 도장 공장에 전기가 끊기면서 밤사이 촛불을 사용할 경우 화재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라인 자체가 이렇게 분절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서 오래 근무하셨던 분들이 아니면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파업을 풀고 나온 노조원들은 남은 직원들도 안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이 사태가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SBS 정호선입니다. 쌍용차 점거 농성 75일째인 오늘 경찰이 강제 해산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노조원과 경찰, 사측 용역 직원들이 충돌하면서 공장 일대는 말 그대로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먼저 권란 기자입니다. 경찰 특공대원들이 고가사다리를 타고 조립공장 옥상 위로 올라갑니다. 노조원들이 화염병을 던지며 격렬히 저항합니다. 위에선 경찰 헬기가 노조원들에게 최루액을 뿌리고 아래에선 살수차로 물대포를 쏘며 압박합니다. 사측이 고용한 용역 직원들도 차체 공장 지붕 위에서 노조원들과 맞붙었습니다. 고립된 용역 한 명은 노조원들에게 둘러싸여 문매를 맞습니다. 공장 지붕과 옥상 곳곳에선 불길과 시커먼 연기가 치솟습니다. 경찰은 오늘 노조원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도장 공장 진입에 앞서 아직 노조원들이 점거하고 있는 주변의 다른 공장 확보부터 나섰습니다.
동틀 무렵 도장 공장 북쪽에 붙어있는 조립 공장에 살수차와 사다리차를 동원해 옥상 확보에 나섰고 이어 오전 10시 40분쯤부턴 차체 공장 옥상에 경찰 특공대가 투입됐습니다. 차체 공장은 도장 공장과 옥상을 통해 연결돼 있어 도장 공장에 진입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됩니다. 경찰 특공대는 1시간 만의 공방 끝에 차체 공장 옥상을 장악했습니다. 낮부턴 도장 공장 정면으로 고가 사다리차를 동원해 옥상 진입을 시도했지만 노조원들의 저항으로 실패했습니다. 조립 공장도 아직 노조원 수중에 있습니다. 오늘 해산 작전엔 경찰 특공대 100여 명을 포함해 경력 2,6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사측 직원 수백 명도 공장 안팎에 모여 지게차로 노조원들이 쳐놓은 바리케이드를 치우는 등 경찰의 해산 작전에 가세했습니다. SBS 권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벼랑 끝에서 극적인 반전이 나왔습니다. 쌍용차 노사 협상이 전격 타결됐습니다. 공장 점거 농성 사태 76일 만입니다. 네, 공장 점거 노조원의 48%를 무급휴직과 영업직 전환을 통해 정리해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먼저 오늘 노사 합의 내용을 박민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극한으로 대립했던 쌍용차 노사 대표가 손을 잡고 대타협을 선언했습니다. 노사 양측은 끝까지 공장 점거 파업을 벌인 해고 근로자 640여 명을 기준으로 48%, 약 300명을 무급휴직이나 영업직 전환을 통해 고용관계를 유지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나머지 52%의 노조원은 희망퇴직이나 분사 등을 통해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오늘 노사 대표 간 마지막 최종談판은 사측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노조의 제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측은 정리해고 대상을 60%에서 52%로 줄이고 무급휴직 비율을 당초 제시했던 40%에서 48%로 올려주면서 점거 농성을 풀 명분을 줬습니다. 사측은 회생 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하는 조건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형사소송도 최대한 선처를 받도록 노력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노조 측은 결국 정리해고 불가 입장을 접고 점거 농성을 풀었습니다. 이틀에 걸친 경찰의 강제 해산 작전으로 부상자가 속출하고 어제 하루만 110명이 이탈하는 등 노조의 결속이 급속히 와해되면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려했던 큰 불상사 없이 노조의 점거 파업은 76일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쌍용차는 당초 구조조정 계획보다 훨씬 많은 인원을 떠안고 정상화를 모색해야 하기 때문에 회생 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전망입니다.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SBS 박민아입니다. 상처뿐인 영광은 이럴 때 쓰는 말 같습니다. 수많은 부상자, 엄청난 경제적 손실, 최악의 물리적 충돌, 무쏘 신화의 브랜드 이미지까지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지난 76일 동안의 쌍용차 사태 일지, 김형주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쌍용자동차가 결국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경영난에 빠진 쌍용자동차는 중국 경영진이 손을 떼고 법정 관리를 택했습니다. 사측은 직원 2,646명에 대한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를 골자로 한 구조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노조는 정리해고를 거부하고 정문을 봉쇄한 채 옥새 파업으로 맞섰습니다. 쌍용차 직원들은 정리해고 대상자와 비정리해고 대상자 두 편으로 갈라서 최악의 노노 갈등을 빚었습니다. 민노총과 금속노조,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공장 안팎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자 정부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쌍용차는 2달 새 단 한 대의 차량도 생산하지 못했고 3천억 원이 넘는 손실을 봤습니다. 사태 60일째, 경찰이 본격적인 진압에 나섰습니다. 새총과 화염병, 사제대포로 저항하는 노조에 경찰은 최루액과 테이저건으로 맞서면서 공장 안은 전쟁터가 됐습니다. 지난달 말 협상이 재개됐지만 정리해고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사흘 만에 결렬됐고 그제부터 경찰의 본격적인 해산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들어가. 부상자가 속출한 가운데 도장 2공장에 고립된 노조는 결국 정리해고 불가 입장을 철회하고 공장 점거를 풀었습니다.
76일간의 점거 파업으로 정리해고 규모는 줄었다지만 평택 지역 경제는 최악으로 내몰렸고 무엇보다 쌍용차의 회생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노사 모두 회복할 수 없는 큰 상처만 입고 피해자로 전락했습니다. SBS 김영주입니다.